안녕하세요. 오늘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리니어 레이아웃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리니어 레이아웃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 두 가지만 써서 모든 UI를 다 해결하는데요. 그만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의 그런 UI 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매니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면의 배치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할 수 없는 복잡한 UI 배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하시면은 모든 어떠한 UI도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UI는 왼쪽 에뮬레이터 화면에서 보이는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그런 UI인데요. 보시면 미세먼지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미지가 배경에 보이고요. 상단에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겹쳐서 이러한 텍스트 뷰라든지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일렬로 수평으로 나열됐거나 또는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배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와 우상단, 좌상단 또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겹치는 식의 UI 배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할 수 없고 이럴 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미리 empty activity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리소스 폴더에 레이아웃 폴더에 액티비티 메인을 열어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XML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텍스트 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텍스트 뷰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아이콘들을 임포트를 해보죠. 보시는 아이콘들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벡터 에셋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에셋 스튜디오라는 팝업이 뜨고요. 이 안에 보시면 클립 아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리 만들어진 아이콘들을 검색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은 Add 버튼이고요. 지도, 맵, 설정, 세팅스, 그리고 이 아이콘은 현재 위치를 뜻하는 그런 아이콘이고 로케이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검색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버튼이 보이네요. 추가. 이름은 아이콘 언더바 add까지만 하고 뒤에 블랙 24dp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아이콘을 추가할 거고요. 넥스트. 아이콘 추가할 위치는 메인 드로블 IC 언더바 add 에 추가하겠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검색, 맵, 네, 색상은 마지막 선택됐던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네요. 세팅, 흰색으로 네, 추가했습니다. 이 아이콘 이름은 로케이션, 벡터 에셋, 로케이션, 흰색으로 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세먼지가 좋음을 뜻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할 때는 import drawables 하시고요. 미리 제가 다운로드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 놨습니다. 이 이미지는 img_very good 이라는 리소스 이름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콘과 배경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그럼 다시 프로젝트로 와서 먼저 미세먼지 현황이 좋음을 뜻하는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이미지는 폭은 부모와 동일하게 매치 패런트로 설정할 거고요. 높이는 한 300dp 정도로 설정할 거고, 이 이미지의 맨 윗부분과 이 전체 부모의 맨 윗부분을 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뷰 폭은 매치 패런트, 높이는 300dp, 소스는 방금 추가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폭은 매치 패런트로 전체 부모 폭과 동일하게 맞췄고, 높이는 300dp인데 이 300dp를 위에 배치할 건지 아래 배치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의 맨 위, 탑 부분을 이 부모, 즉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맨 위, 탑과 서로 연관관계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럴 때는 연관관계를 지어줄 때는 constraint 하시고 탑 하시면 constraint 탑을 to 누구누구의 어디에 맞추겠느냐, 즉 constraint 탑을 top of parents 라고 하면 이 이미지 뷰의 탑을 부모의 탑과 맞추겠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이미지가 배치가 됐고요. 이번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추가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미지 뷰. 이것은 나중에 버튼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한 50dp, 50dp 정도 크기로 잡아주겠습니다. 50dp, 50dp. 그리고 이미지 소스는 아이콘 언더바 add. 그리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의 위치는 이 배경에 있는 미세먼지 이미지와 위쪽을 맞추고 오른쪽 끝을 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constraint 탑, 이 추가 버튼의 탑을 top of grade 라고 하면 이 이미지의 탑과 방금 추가한 추가 버튼의 탑을 서로 맞추게 되고요. 동일하게 constraint and of grade 이렇게 하면 이 추가 버튼의 위쪽을 그레이드의 탑과 맞추고 오른쪽 엔드를 그레이드, 이 이미지의 엔드와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됐죠. 그리고 얘도 id를 add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지도 버튼도 위치를 이미지의 탑과 버튼의 탑, 또 이 지도 오른쪽을 추가 버튼의 왼쪽과 맞추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50dp 정도의 폭과 높이를 지정하고요. 이미지 소스는 지도, constraint 탑을 그레이드의 탑과 맞추고 constraint end는 start of add. 이렇게 하면 위쪽은 동일하게 이 배경에 미세먼지 이미지와 맞췄고, 다만 오른쪽 끝은 추가 버튼의 시작,
오른쪽 맵의 오른쪽 끝은 추가 버튼의 시작과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이 됐죠. 설정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dp 폭, 50dp 높이, 소스는 IC 세팅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트 탑은 미세먼지 이미지 탑과 맞추고, 컨스트레인트 엔드는 여기에 아이디를 지도라고 주고, 여기도 맵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 버튼, 지도 버튼, 설정 버튼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50dp, 50dp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스케일 됐는데요. 스케일 하지 않고 원본, 내 이미지 크기를 가운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스케일 타입을 센터로 주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나머지 두 아이콘에도 추가를 하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원본 크기 이미지가 오른쪽 상단부터 추가가 됐고, 맵은 다시 추가 버튼의 왼쪽, 설정 버튼은 지도 버튼의 왼쪽,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이번엔 현재 위치를 뜻하는 아이콘과 현재 위치의 주소를 뜻하는 마포구 서교동이라는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이미지는 우리가 버튼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랩 컨텐츠, 원래 컨텐츠 크기만큼의 폭과 높이를 지정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온, 그리고 텍스트 뷰도 하나 추가하죠. 텍스트 뷰도 컨텐츠를 포함할 정도의 크기만 폭과 높이로 잡겠습니다. 텍스트는 마포구 서교동. 텍스트 크기가 조금 크네요. 텍스트 사이즈는 한 20sp 정도. 그리고 조금 굵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스타일은 볼드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아이콘 색상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컬러 화이트를 주고요. 우리가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위에 이미지를 위치를 잡았듯이 부모를 기준으로 이 아이콘의 위치, 그리고 텍스트는 이 아이콘으로부터 다시 상대적인 위치, 이렇게 줘도 되는데요. 보통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오리엔테이션은 호리존털로 묶고, 그러면 위치 아이콘과 주소 텍스트는 별도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지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옆으로 좌우로 나란히 배치를 시키고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은 한 마진이 한 16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아이콘과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왼쪽 스타트를 이 이미지의 스타트와 맞추되 마진은 한 16dp 정도 주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시작을 그리드의 시작과 맞추고, 컨스트레인트 탑을 또 그레이드의 탑과 맞추고요. 다만 시작은 마진 스타트, 시작하는 곳에 마진은 16dp 정도,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의 마진은 한 70 정도 주겠습니다. 마진 탑은 70 dp.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아이콘과 텍스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였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스타트를 이미지의 스타트와 맞췄지만 16dp만큼의 마진이 있고, 또 리니어 레이아웃의 탑을 이미지의 탑과 맞췄지만 한 70dp 정도의 마진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콘과 텍스트가 약간 위아래가 맞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줘서 센터 버티컬 하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수직으로 정렬이 된 상태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제는 왼쪽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 좋음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고요. 웹 컨텐츠, 웹 컨텐츠. 텍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텍스트. 텍스트 사이즈는 한 16sp 정도.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최고 좋음, 그리고 크기는 한 32dp 정도, 32sp 정도 주고요. 컬러는 흰색, 그리고 굵은 글씨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은 볼드로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고요. 위아래로 나열할 거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텍스트 뷰를 이 안으로 옮기고요. 자,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위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 좋음이 위아래로 묶여있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위치는 이미지의 시작과 리니어 레이아웃의 시작을 맞추되 마진은 16dp 정도,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부분, 바텀을 이미지의 바텀과 맞추되 이 마진은 한 50dp 정도 주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시작을 이미지의 시작과 맞추되 마진 스타트는 16dp 정도 시작하는 마진을 주고요. 또 컨스트레인트 바텀을 바텀 오브 이미지로 맞추고, 또 마진 바텀을 한 50dp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최고 좋음 이 두 개의 텍스트는 위아래로 묶여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잡혔고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시작과 이미지의 시작이 마진 16dp 정도로 맞춰졌고, 또 이미지 아래와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가 한 50dp 정도의 마진으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이번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미세먼지 16 마이크로그램을 입력을 해보죠. 마이크로그램은 우리가 타이핑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죠. 마이크로그램 심볼.
여기 나오네요. 복사를 해서 16 마이크로그램을 썼습니다.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랫부분은 그대로 이미지의 바텀과 리니어 레이아웃의 바텀을 50dp 정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시작을 이미지의 시작과 맞추지 않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른쪽 끝을 이미지의 끝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 end를 이미지의 end와 맞추고요. 물론 마지막 end의 맞이는 16,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미세먼지 16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이 오른쪽 하단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기 전에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초미세먼지 텍스트를 조금 늘려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 좋음은 왼쪽 정렬이 되는 게 맞고 오른쪽에 있는 초미세먼지 16 마이크로그램은 오른쪽 정렬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비티를 end로 주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텍스트를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앱에 보이는 이미지의 비율하고 프리뷰에 보이는 비율이 좀 다른데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이미지 높이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0dp로 놓고 대신에 디멘전 레이시오라고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이렇게 보이죠. 이 이미지 뷰의 영역이 가로는 매치 페런트만큼 잡히고 높이는 이 디멘전 레이시오에 의해서 1대 1의 높이가 되도록 이렇게 잡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미지는 이 전체 영역만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스케일링을 좀 조정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센터 크롭이라고 하시면 전체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케일 업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시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1대 1 비율을 갖는 배경 이미지가 표시가 됐고 이런 아이콘들, 텍스트,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줬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레퍼런스로 봤던 앱하고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헤더가 보이죠? 이 헤더를 한번 없애볼까요? 이런 헤더, 즉 액션바라고 하는데 액션바가 붙느냐 안 붙느냐 또는 어떤 형태의 액션바가 붙느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액티비티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형상을 지정하는 이 XML 파일에서 보시면 theme, 이 어플리케이션의 theme이 스타일의 앱 theme,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테마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리소스 안에 앱 테마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스타일 리소스 폴더에 밸류 폴더를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XML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아마 앱 theme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보면 이 안에 앱 theme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앱 theme은 theme, app compat, light, dark action bar를 상속을 받고
컬러 프라이머리라든지 몇 가지 속성들을 살짝 바꾼 그런 형태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크 액션 바를 삭제를 하고 노 액션 바가 있네요. 노 액션 바 이렇게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테마가 theme, app compat, light, no action bar 그러니까 즉 액션 바가 없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시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액션 바가 없이 우리가 액티비티의 XML로 지정된 UI 구조가 그대로 스테이터스 바 아래 나오는 UI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코딩하는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리니어 레이아웃,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 두 개만 잘 사용하시면 어떠한 UI도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레이아웃을 조금 더 연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든 UI를 가지고 좀 더 코딩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